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매우 중요한 뉴스라고 여기고 있는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중국의 금융기업 밍텐시, 그러니까 밍텐 계열사 산하 9개 기업을 정부 관리하에 둔다고 발표를 한 일입니다. 이 정부 관리하에 둔다, 지혜관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는 딱 들어맞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정 관리라고 보기에는 좀 약한 것이고요. 정부가 위탁 경영하는 것보다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대부분 대상 기업이 국유화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사실상 국유화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는 사실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중국 내부의 권력, 금력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된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문제는 이걸 설명하려면 어지간한 대하 드라마에 해당되는 그런 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같은 짧은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야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느낀다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가치가 있거나 또 흥미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겠죠. 게다가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99% 이상이 저의 추측과 추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팩트에 충실하게 사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만일 여지가 있다면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금융이라는 것은 대부분 국유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국유은행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민간 자본이 운영하는 민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신차이후라는 잡지는 작년 5월 26일 보도에서 중국의 민간 금융 재벌 10대 재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탑3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바로 밍텐시입니다. 산하 기업이 23개, 투자한 기업이 21개로 44개 기업을 가지고 있죠. 은행이 17개, 보험회사 9개, 증권회사 8개, 신탁회사 4개, 펀드가 3개, 선물회사 2개, 그리고 금융리스 하나를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금융 재벌입니다. 회사의 자산 규모가 약 3조 위안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 돈으로는 514조 정도가 됩니다. 한국의 국민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이라든가 이런 한국 은행들의 10배 이상의 규모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위가 하이난항공 계열입니다. 산하 기업이 9개고요. 투자 기업이 12개, 그래서 21개의 관계사를 가지고 있죠. 원래 하이난항공의 소유였지만 지금은 자선단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공익기금이라는 근본을 알 수 없는 조직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랭킹 3위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안방그룹입니다. 안방계열은 산하 계열사가 6개, 그리고 투자 기업이 8개 해서 1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방은 덩샤오핑의 손여사위인 우샤오웨이, 이 사람이 주룽지 전 총리의 아들, 상하이 자동차의 전 총재,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든 회사죠. 그 주력 계열사인 안방보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알리안츠 보험도 인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죠. 주요 계열사로는 안방생명, 안방손해보험, 안방양로, 화계건강 등등으로 중국의 보험업계를 주름잡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들 탑3의 민간 금융기업은 하나하나 정권에 의해서 창업자가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는데요. 안방그룹의 경우에는 총수가 체포되어 회사가 몰수됐고요. 하이난항공의 경우에는 총수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 소유가 말씀드린 대로 정체불명의 단체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밍텐시의 경우에는 어떤가? 2017년에 총수가 홍콩에서 중국 정부에 의해서 납치됐습니다. 그리고 구금이 되었는데 사실 납치 시점 이후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간간히 살아있다 죽었다 이런 소문만 퍼져나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하나씩 정리가 되다가 이제 보유회사의 최종 정리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세 개 그룹의 하나하나의 흥망성쇠는 영화나 소설이 될 만한 그런 주제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론하지는 않겠지만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다, 이 완다 그룹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기본적으로는 이들 민영그룹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밍텐시, 영어로는 투마로우 그룹이라고 하는 이 재벌 사건은 여러 가지로 의문을 일파만파 던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선 무엇 때문에 이 밍텐 그룹에 정부가 관여하게 되었는가, 또 이어받아서 관리하게 됐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저 보험법, 은행업 감독관리법, 신탁공사관리법에 의거해서 관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것은 안방보험의 경우 총수와 기업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이유였고, 하이난항공의 경우는 총수가 사망해서 관리부재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사후관리가 필요했다, 이게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밍텐시의 경우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왜 정부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는지 일체의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튜버 채널 차이징 렁옌에 의하면 이 밍텐시의 총수 샤오젠화는 정칭홍, 주룽지와 같은 권력층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오젠화 총수가 중국 최고 권력자들인 상무위원들의 집을 방문을 하면 그 집집에서 극진하게 밥도 해주고 이것저것 좋은 대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국 위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 샤오젠화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도 하죠. 2014년 6월 14일에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밍텐시의 창업자 샤오젠화는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의 누나 그리고 매형, 이 부부의 회사를 하나 인수했다고 합니다. 인수 규모가 3억 달러 정도였다고 했는데요. 이 대상 회사는 사실 가치가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상 뇌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인수가 된 회사는 시주석의 누나인 치차오차오 그리고 매형인 떵자괴, 이 부부가 먼저 국유은행하고 50대 50으로 금융투자회사를 하나 만들었던 것이고, 이 지분의 50%를 샤오젠화가 돈을 주고 샀다는 거죠. 차이징 렁옌은 바로 이 사실이 알려진 것 때문에, 뉴욕타임즈의 보도 때문에 시 주석이 샤오젠화가 자신의 가족들의 비리를 폭로했다고 생각을 하고 매우 분노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시 주석이 가족들에게 일체 이런저런 투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반부패의 기치를 높게 치켜올린 시 주석으로서는 본인의 가족들이 부패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은 사실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겠죠. 이 누나와 매형은 지금 매각한 회사 외에도 진수한따디라고 하는 투자회사를 운영을 했죠. 그런데 설립 시에 270만 달러 자산이었던 회사가 4년 만에 1억 5,600만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주석의 누나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사실 당시 권력가들은 이런저런 광산 같은 자원 투자 등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었죠. 뉴욕타임즈는 시주석이 취임할 당시에 4가문만 해도 각각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이 4가문이라는 것은 각각 시진핑 주석의 가문, 웬자바오 전 총리의 가문, 주룽지 전 총리의 가문, 그리고 짜창린 가문입니다. 당시 권력 4위였죠. 그러면 이 샤오젠화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샤오젠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원래 산동성 타이안시 프이청이라는 산골, 여기에 중학교 교사의 6남매 중에 하나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침 5시면 일어나서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불과 14살에 베이징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을 한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골에서 올라온 말하자면 촌소년이었지만 정치적 야심이 그때부터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윽고 베이징 대학의 학생회장까지 되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천안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많은 베이징 대학의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샤오젠화는 그때 17살에 불과했다고 하고, 이들 학생과는 달리 정부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후 샤오젠화가 졸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을 대준 것이 베이징 대학인 것을 보면 이것이 당시 샤오젠화가 고위층들과 인연을 맺고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 어떤 출발점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샤오젠화가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베이징 대학 내에 조그맣게 가게를 내고 데일 컴퓨터라든가 IBM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컴퓨터를 팔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돼서 이윽고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증권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금융을 시작한 것입니다. 샤오젠화의 부인은 몽고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제 결혼을 한 거죠. 이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일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몽고 최고위층 권력가의 딸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기는 합니다.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어쨌거나 샤오젠화는 이렇게 증권 시장에 뛰어든 다음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으로 흥한 자, 권력으로 망하는 법이죠. 권불 10년이라는 말은 중국 상황에는 정말 잘 맞는 말입니다.
국가 주석의 임기가 10년이니까 말이죠. 아무튼 뉴욕타임스 보도에 나옴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심기를 건드린 결과 샤오젠화는 그의 금융왕국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그의 금융왕국은 고스란히 중국 정부의 손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의 일은 비교적 표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이 샤오젠화의 금융그룹이 성장하고 이렇게 파국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은 중국 내부의 권력과 금력의 역동적인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째서 마윈이 알리바바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을 하고 이번 마이진후 엔트 파이낸싱의 상장 시에도 상당량의 지분을 매각하려 하고 있는지와도 맥이 닿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이고요. 기회가 닿는 대로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